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나스닥이 오 진짜 많이 올라갔다. 나스닥이 2.27%, S&P 500이 와 S&P 500이 1.76%, 다우가 1.42, 너셀이 2.5, 와 급등했네. 근데 이게 우선 그렇고 유럽 증시는 약간은 조정을 줬는데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13%, 이탈리아 MRB 지수가 마이너스 0.16. 살짝 조정받았어요. 아시아 증시는 우선 뭐 중국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죠. 인도도 약간 올라갔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상승 종목 개수가 2141개로 많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어제는 마이너스 0.4. 야, 근데 여러분들 저 이거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 이거 뭐 한국 엉망이야. 이거 진짜 너무 엉망 아니에요? 이거 보셨어요? 환율? 야, 환율 다시 올라왔어. 뭐야? 1467원. 야, 씨. 아, 진짜 완전 초전 박살 나고, 예, 한국 경제는 완전 초전 박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초전 박살. 한국 국민들이 네,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너무 진짜 한심한 것 같아. 너무 개념 없는 것 같아. 너무. 아휴, 여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존경합니다. 존경해. 아, 진짜 대단하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이게 뭐 나라 아유 진짜 엉망이다 엉망. 코스피가 마이너스 0.42, 코스닥은 네 0.11 살짝 쿵.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쫄래쫄래 내려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극한의 공포에 있었는데 지금은 피어로 그래도 올라왔네요. 익스니 피어였는데 20이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와우 많이 올라왔다. 근데 갑작스럽게 뭐 20, 그러니까 22에서 28까지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좀 많이 개선되어졌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상황은 내 두려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어우 이게 뭐냐? 아 아마 그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아 근데 테슬라는 진짜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방송을 좀 했는데 방송하자마자 급등을 때렸네요 테슬라 그렇죠? 해외 주식 제가 그동안 해외 주식 잘 안 봤죠. 그러다가 테슬라 좀 봤는데 그치? 뭐 그동안 해봤자 뭐 5일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간 5일 동안 좀 안 보다가 테슬라 딱 체크하자마자 바로 급등 때려줬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를 보게 되면은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너리 이미 소비재 쪽 4.07. 근데 뭐 다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이쪽 올라왔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엔비디아도 올라왔으니까 2.59. 근데 유틸리티 쪽은 약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47, 엔비디아가 3.15, 테슬라가 11.95 급등. 월마트 1.76, 코스트코도 올라가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서. 근데 이제 특히 눈에 유독 띄는 거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보가 참 주목되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가 많이 반등해 준 거죠. 여하튼 간에 엄청나게 반등해 줬어요.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누치님. 아,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졌었죠. 야, 근데 여기 지지라인 다 깼었다. 근데 여기 이쪽 지지라인 걸렸네. 10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4로 올라왔었습니다. 아, 한국의 뭐 경제는 엉망이에요. 초전박살, 초토화되는 상황이라서 한국은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지금 나스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240선까지 떨어졌다가 그치? 그러다가 이제 반등 때려준 거거든요. 하여튼간 뭐 여기 보시 여기 요쪽은 그 선물 지수인데요. 여기 탑 240선 장기 이평선 빠졌다가 반등 때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서. 근데 그래도 올라와줬을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재밌는 거 있습니다. 네, 10년물 채권금리가 오늘 급등을 때렸어요. 약간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쌍바닥 패턴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금리 상승이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호냐면 경기 둔화 우려예요. 미국은 지금 그래요. 미국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로 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자산을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튼 간에 채권 금리의 상승이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브렌트유가 지금 뾰로롱 하고 반등해 줬어요. 최근에 6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브렌트유가 73달러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약간 큰 그림 좀 이야기해드리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뭐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우선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연성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급등했다는 소식. 네, 테슬라가 12%, 메타가 3%, 엔비디아가 3%. 네, 시장 상승 배경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시행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 포인트가 아까 채권 금리 보셨잖아요. 경기 둔화냐 아니냐 거기가 핵심이에요. 이거 좀 직접적으로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연성 핵심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시행 예정이던 상호 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에 면제 혜택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이거 큰 따옴표니까 이제 직접 언급을 하신 거겠죠. 많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를 검토할 것 있죠. 자동차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좀 그럴 것 같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여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이런 기사가 좀 올라왔죠. 미국 금융시장 정보지 신문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및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산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일부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부 산업, 자동차, 알루미늄 제약 대상 관세가 연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빠졌다가 반등해주는 부분은 네, 많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도 뭐 관세에 대한 유연성을 펼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락해서 예, 반등해 준 거예요. 4월 초 시행이 예정된 일부 관세 정책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최종 발표. 워낙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 자체가 아무리 유연성이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요소는 자동차 제약 산업 대상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상승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 하지만 세부적인 관세 정책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오늘 좀 크게 근데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그 예산안 통과한 거 아시죠? 예. 미국의 예산안 통과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글로벌에 그 유동성 자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다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제가 픽스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 네, 투자자들은 4월 2일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접근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여기까지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 유럽도 좀 살짝 볼게요. 네, 유럽은 네, 살짝금 빠졌죠. 마이너스 0.13.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유럽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레저 부분은 0.5%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최근에 히드로 공항에 대한 전력 공급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게 해결돼 갖고 뭐 정상 운영되면서 관련 업종들이 좀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번 방송에서 하여튼 뭐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IAG 이거 이제 항공회사입니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스 그룹, 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스 그룹이니까 영국 항공. 네, 그리고 방위 산업 부분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다. 스웨덴 국방 기업 샤브 4.5%. 투자은행 UBS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뉴트럴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방위비 지출 증가에 인해 사부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쪽이 좀 유로 쪽은 올라갔습니다. 네, 바이엘은 제초업, 라운드업 넘어갑시다 이건 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가스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25%.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인도하고 중국이야. 이 등등.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베네수엘라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그래서 국제 유가에 살짝 올라갔죠. 아까. 예. 뭐 자동차 알루미늄 제약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 예정.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자동차 알루미늄 제약 부분 발표가 곧 백악관에서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요건 이제 약간 유럽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아시아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 호주까지 포함됐으니까. 호주, 근데 큰 변동성 없었고요. 이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긴 한데. 대만 쪽, 어제는 살짝 좀 내려오겠죠. 대만은 아직까지 약세지. 근데 아무래도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올라왔으니까 오늘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 이게 지금 상하이 지수는 올라갔다가 저항대 받고서 밀리는 거죠. 약간 꺾인다. 근데 뭐 크게 꺾이진 않았는데, 그쵸? 크게 꺾이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조정 주고 있어요. 그 어제 항생지수, 근데 워낙 그 여러분들 그 중국 쪽은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항생지수 올라온 거 보세요. 이거. 난리도 아니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 항생지수는 한국의 그 모 증권사에서 손절을 했던 ETF죠. 그래서 제가 ETF라든지 ETF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투자하실 수 있겠지. 이거 1,000억 손실 난 거. 아유, 증권사. 홍콩 ELS 쓰나미 시작됐다. 새벽 벽두부터 확정 손실 1,000억. 2024년 1월 14일 날. 주요 시중 은행이 아이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 주요 시중 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 증권 상품 증권 상품 불과 최근 닷새 만에 1,000억 원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우려했던 ELS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에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저거잖아요. 2024년 초에 엉망이야, 엉망. 그러니까 손절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손절 때린 거지 뭐. 확정 손실.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에. 야 웃기지 않나요? 완전 가장 싼 자리에 여기서 손절 때려버린 거야. 웃겨 참.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손절 때리니까 1,000억 손절하니까 꽉 날라간 거지. 에이, 그러니까 한국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은 무슨 좀 손절이 무슨 취미인가? 에이, 이거 항생지수 볼 때마다 아니, 유럽 쪽은 아직까진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아직 강세는 아니고 약간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선방을 해주긴 하는데 그냥 별반 없어요. 한국은 좀 처참해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아 그렇잖아요. 한국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라의 경제입니까? 이게 환율 보시면 아 예전에 여기 최고가 찍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올라왔잖아.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아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엉망진창에다 와장창이에요 와장창. 이게 도대체 이게 아 진짜 한국에서 사시는 국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합니다 진짜. 한국에서 사시는 국민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 수준에서 엉망이야 진짜. 아유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뭐 이거는 주체 상상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유 여하튼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한국은 뭐 올라갔다 돌아갔다 뭐 이야기할 수준 자체는 안 됩니다. 한덕수 넘어갑시다. 의미 없는 사람들. 의미 없는 이야기 넘어갑시다. 그 쓰잘데없는 수준. 근데 이제 4월 2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2일 관세부가 기한이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한국 반도체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좀 그렇죠.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쪽은 수출을 좀 많이 하니까 한국 반도체 자동차 업종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고. 여하튼 간에 4월 2일이니까 이거 한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야. 아직은 4월 1일은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약간 글로벌 증시 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